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140조 금융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융의 기능과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금융의 기능.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금의 중개 기능을 합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가게와 기업, 정부, 이 사람들을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시켜줘서 이들이 돈이 필요할 때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오른쪽 141쪽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의 기능은 지급 결제 기능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급해야 될 때 그 결제를 하게 도와주는 현금, 카드, 수표, 어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이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위에서 둘째 줄에 이때 뒷부분부터 파란 줄 치겠습니다. 상품의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고 금융기관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제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금, 카드, 수표, 어음을 금융기관이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급 결제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 금융자산의 현금화 기능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금융자산 보유자입니다. 우와, 금융자산 보유자. 그래서 그 돈으로 뭘 샀냐면 주식과 채권과 혹은 은행에 예금을 들어놓을 수 있어요. 선생님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사갖고 내가 이 돈 1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 난 주식 부자다. 우와, 이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돈 1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가서 팔아서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금융이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금융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금융의 종류.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운 금융시장의 종류하고 똑같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금융기관이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개입하면 간접금융시장, 개입하지 않으면 직접금융시장 배웠죠. 그 중에 시장자만 빼버리면 됩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이제 뒤로 두 번 얘기하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과서 오른쪽에 작은 표가 나옵니다. 표 제목에 파란 밑줄 치고요. 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얘기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주식 말고 회계 시간에 배운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그 주식. 그게 이제 직접금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간접금융은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직접금융은 자금 흐름의 파악이 아주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뚜렷한데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내가 삼성전자에 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입니다. 그럼 내 돈은 누가 쓰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쓰고 있죠. 누가 쓰는지 자금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끼어서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면 거래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본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대신에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지 않아서 수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반해 간접금융, 내가 돈 100만 원이 있어서 은행에 예금해 뒀을 경우에는 이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돈을 제공하는 공급자인 나와 돈을 필요로 하는 회사 사이에서 끼어서 간접 역할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돈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어느 회사에서 그 돈을 빌려 쓰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내가 안 집니다. 책임은 금융기관이 지지요. 나는 나는 공급자입니다. 내가 돈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돈을 넣고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의 유통이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발행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서 수익률은 직접 금융보다 좀 낮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옆에 열심히 적었는 거 어디 나오게요? 그렇죠. 교과서 왼쪽에 나옵니다. 자, 왼쪽에 잘 보고 파란 밑줄을 쫙쫙 쳐놓으세요. 얼마나 잘 찾아왔는지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나눕니다. 기억나나요? 단기와 장기의 기준은 몇 년? 1년. 그렇습니다. 단기금융은 자금 융통이 1년 이내인 상품을 얘기합니다.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 임금 등 운전자금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옷가게를 하면 옷가게에 옷을 갖다 놔야 팔죠. 그때 옷을 갖다 놓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대출받았다. 상품을 구입한 겁니다. 내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 그럼 자동차의 원재료를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은행에 가서 짧은 기간에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직원들한테 열심히 줬는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부족하다. 그러면 요번 달 직원 월급은 은행에서 좀 빌려서 줘야겠다. 그럴 때는 단기금융에서 빌려 쓰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장기금융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금 융통이 1년 이상입니다. 기계나 공장 매입에 필요한 설비 자금. 그러니까 기계는 한번 사놓으면 오래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돈을 갚기가 힘듭니다. 공장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이 돈을 빌릴 때도 우리 집 사는데 돈 빌렸다. 1년 뒤에 갚을게.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보통 5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돈을 빌려 쓰게 됩니다. 이게 장기금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산업금융과 소비금융입니다. 산업금융은요, 자, 여기 나오는 표는 교과서 뒤쪽 142쪽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표 제목에 파란 밑줄 치고요. 자, 크게 생산금융과 상업금융으로 나누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니? 이 말인 거예요. 돈을 생산하는 사람들, 농사 짓거나 고기 잡거나 공장 차리거나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을 생산금융이라 하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돈, 보통 이런 사람들은 돈을 1년 이내에 씁니다. 상업금융이라 하고요. 이 둘을 다 합쳐서 산업금융이라고 합니다. 보통 상업금융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게에서 물건 대금 빌릴 때 많이 씁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이 쓰는 거, 내구성 소비재 생활자금 융통, 이거 우리 집에서 은행가 돈 빌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소비금융이라고 하고요. 국가도 살림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요 하냐고 적어 놓읍시다. 교과서에.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 사거나 차 사거나 할 때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자, 이에 반해 국가가 살림을 살다, 나라 살림을 살다가 돈이 필요한 경우는 공공소비금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것도 국가가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소비금융에 들어갑니다. 생산에 돈이 들어가는 건 산업금융, 이제 우리가 쓰려고 돈을 빌리는 건 소비금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으로 나눕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돈을 쓰는데 돈을 우리나라 안에서 쓰면 국내 금융, 돈을 우리나라 밖에서 쓰면 국제 금융,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돈을 안에서도 쓰고 밖에서도 쓰고 막 혼합되어 쓰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기도 합니다. 자, 오늘 좀 양이 많은데 마지막 수행활동 잠깐 볼까요? 요 수행활동에 교과서 밑에 숙제 한번 해와 보세요. 해와 보고 너무 많아 도저히 못하겠어. 우리 모둠의 도움을 받아볼까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